여러분, 한때 창작의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비죠. 그런데 말이죠. AI라는 정말 거대한 혁명의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 제국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멋진 사진들, 광고, 영화의 특수 효과까지 그 거의 모든 창작 활동의 중심에는요, 항상 어도비가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창작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은 과연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도비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철옹성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90년대 포토샵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건 현실을 아예 새로 창조하는 마법 같은 도구였잖아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인의 표준 언어가 됐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프리미어 프로가 영상 시장까지 싹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도비만의 생태계가 딱 완성된 거죠. 그리고 2012년 이 구독 모델로 바꾼 건요. 이 제국의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공급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도비 툴들은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없으면 아예 일이 안 되는 업계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포토샵을 쓸 줄 안다는 건 그냥 기술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라고 증명하는 자격증 같은 거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제국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가 닥칩니다. 바로 창작의 규칙 그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 AI가 등장한 거죠.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인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요, 전문가가 진짜 몇 시간씩 낑낑대면서 해야 했던 그런 복잡한 합성 작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냥 누구나 문장 한 줄 툭 던지면 단 몇 초 만에 뚝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창작의 문턱을 가로막고 있던 그 높고 두꺼운 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시장의 반응은요, 정말 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로 등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했죠. 그렇게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시가총액이 무려 94조 원입니다. 94조. 정말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성벽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AI가 어도비의 어떤 점을 파고들었냐?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비용. 훨씬 싸거나 아예 공짜였죠. 둘째, 속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배우는 시간.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었어요. 이러니까 굳이 비싼 돈 내고 어려운 툴을 몇 달씩 공부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야말로 종패의 위기. 이 앞에서 제국은 당연히 반격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도비가 어떻게 역습에 나섰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어도비가 내놓은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자체 개발 AI 파이어플라이였습니다. 근데 처음 시장 반응은 솔직히 좀 시큰둥했어요. 왜냐면 다른 경쟁자들 허둥지둥 따라가는 약간 뒷북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파이어플라이의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독립적인 AI 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뭐냐? 바로 기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작권 소송 걱정 없이 상업적으로 마음껏 써도 안전하다는 거였죠.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도비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힙니다. 출시하고 단 3개월 만에 이 파이어플라이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무려 10억 개를 넘어섰어요. 10억 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도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80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어도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건 바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던 경쟁자를 아예 통째로 삼켜버리는 시도였습니다. 어도비가 디자인 협업 툴인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불렀던 돈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6조 원입니다. 이건 어도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이건 독점이다 라면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어도비 입장에서는 전략에 큰 타격이었지만
사실 많은 디자이너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아, 이제 가격 막 올리고 혁신은 멈추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죠. 자, 이렇게 인수까지 실패하면서 정말 뼈아픈 좌절을 겪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어도비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어쩌면 훨씬 더 영리한 새로운 계획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AI 도구를 만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그냥 모든 AI 도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최고의 작업대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어도비 플랫폼 자체를 모든 AI를 품는 개방형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말 대담한 구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담한 전략인 게요. 보세요. 어도비 앱 안에서 자기네 파이어플라이만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구글이나 오픈 AI의 모델까지 그냥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어떤 AI가 시장을 지배하던 상관없다. 결국 모든 창작 활동은 우리 어도비라는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만들겠다. 바로 이런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반격과 전략 전환을 거친 지금 이 제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사실 어도비의 미래를 놓고 시장의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관론을 볼까요? 이쪽에서는 주가 봐라,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소라 같은 더 발전된 경쟁 AI도 계속 나오고 있다. 어도비는 이제 몰락하는 거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파이어플라이로 생성된 결과물이 벌써 240억 개가 넘는다. 그리고 경쟁자까지 파트너로 끌어안는 이 AI 허브 전략을 보면 어도비는 이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바꾸고 있고 결국 숨은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이 거대한 직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대, 과연 창작의 제국 어도비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낡은 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요, 우리 모두의 창의성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